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쪽지 시험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할 때, 그때 이제 왕창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세요. 자, 일단 환경평가. 책은 563쪽이고요. 이제 환경영향평가. 이게 예전에는 좀 나왔다가 요새 좀 소식이 없어서 그래도 혹시나 나올까봐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에 이제 중턱을 깎아서 이제 공장을 하나 좀 세우고 싶어. 그럼 여기에 많은 환경을 파괴시킬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공장 설계도만 갖고 가서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설계도 플러스 내가 환경을 얼마나 파괴할 건지 그 계획까지도 같이 올려야 돼. 네. 그래서 올리면 자, 윗사람들이 볼 때, 이 환경 너무 많이 파괴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줄여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못하게는 안 해요. 어차피 뭐 산업이 발전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못하게는 안 하지만, 조금만 줄여라 라는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사업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사업하기 하기 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를 누가 올리냐면,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올리는 거죠. 내가 공장장이야. 그럼 공장장이 올리는 거예요. 그럼 공장장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축소하겠죠. 축소해서 원래는 30% 파괴할 건데 뭐 27% 이런 식으로 올릴 겁니다. 하여튼 그렇거나 그래서 약간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잖아.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환경 영향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하나요? 설마 그렇진 않을 거고요. 큰 사업만 할 겁니다. 일단 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야. 최소화.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환경 오염의 예방적 기능을 한다. 해서 예방하는 거다. 그치? 자, 보시면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3번을 보세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도시개발,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뭐 도로 건설, 그 다음에 철도 건설, 공항 건설, 또는 아파트 지구 개발, 관광단지 개발, 아주 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구나. 자, 4번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주최자, 옆으로 쭉 가시면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장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환경오염의 대책은 뭐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런 거고. 자, 치료할게요. 환경오염의 규제 방법이 있는데요. 규제 방법이 직접 규제 방법이 있고 간접 규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규제 방법은 직접적으로 너는 몇 미리그램, 몇 밀리리터 이상 배출하면 안 돼. 이렇게 다 직접 규제를 하는 거겠죠. 간접 규제는 배출 부과금 제도, 저번 주에 배우셨을 겁니다. 제품 부과금, 과징금, 예치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환경마크 제도를 해서 환경마크 제도가 있는 물건을 더 사게끔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냥 남말 뜻인 거 보시면 되고 저는 체크 포인트를 잠깐 볼까 합니다. 여기 한 번은 나올 것 같은데 수질 총량 규제라고 있습니다. 수질 총량 규제.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강 주변에 이제 공장들이 있을 거예요. 공장들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 공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직접 규제를 했다고요. 여기는 하루에 몇 밀리리터를 배출하면 안 돼 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공장은 말도 안 돼. 우린 이거보다 항상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공장은 항상 우리는 조금 나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있는 사람이 이익이 있고 이득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있는 모든 공장을 하나의 양으로 측정합니다. 총량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공장의 총량 하루에 몇 리터를 버리면 안 돼 라고 딱 얘기를 해. 그럼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양보를 할 수 있겠죠. 뭐 양보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5로 해서 그 평균보다 조그만 공장은 다른 공장에서 요걸 좀 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총량 규제라고 하는 거고 요새는 이게 총량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축성이 주어지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환경 쪽은 좀 끝이 났고요.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의복으로 들어갑니다. 의복과 주택위생도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책은 610쪽이고요. 의복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의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함기량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함기량이 있고 또 반대 개념으로 열 전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열 전도율.
자, 함기량이라는 거는 옷이 공기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해. 그러니까 옷이 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따뜻한 옷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열 전도율이 높다는 건 내 몸의 열을 바깥으로 내뿜어내는 거니까 굉장히 시원한 옷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옷도 새로운 옷을 새 옷 딱 사 입으면 되게 가볍고 포신포신하잖아요. 그 한마디로